안녕하십니까. 오늘 호메로스 일리아스 제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파리스 왕자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원인, 파리스와 헬레나의 야반 도주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세 가지 포인트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트로이를 멸망시킬 운명을 타고난 아이. 자, 이 파리스 왕자에 대한 태몽이 있습니다. 아폴로도로스의 그 그리스 신화, 영어로는 비블리오데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헤카베가 파리스 왕자를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꿈을 꿨습니다. 거기에 불붙은 나무 토막을 낳았는데 그것이 트로이를 불태우고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꿈 얘기를 갖다가 프리아모스 왕에게 얘기했죠. 근데 그 프리아모스 왕이 이 꿈 해몽을 위해서 해몽을 잘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아이사코스입니다. 물론 배다른 아이인데 이 아이사코스한테 해몽을 시켰습니다. 예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해몽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트로이가 멸망한다. 이런 꿈 해몽이었습니다. 카산드라 딸도 있는데요. 이 딸도 역시 예언 능력, 아폴론에게서 받은 예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카산드라도 꿈 해몽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프리아모스 왕이 아이를 하인을 불러서 죽이라고 합니다. 산에 버려서 죽이라. 그래서 하인이 버렸는데 이대산에 데려가서 버렸는데 닷새 동안 죽질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산 속에 살고 있는 암곰이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일 수는 없겠구나 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키웁니다. 보니까 이제 미모나 체력 이런 것들이 출중했던 거죠. 나름대로 형님 헥토르에 비하면 좀 떨어지지만.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알렉산드로스라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되는데 이유가 그 이대산에서 목축을 합니다. 양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도둑들을 잘 막고 또 양떼를 잘 지켜주니까 이런 보호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 게 바로 알렉산드로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별명으로 자라서 우리가 책을 보면은 파리스라고도 불리고 알렉산드로스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 파리스가 그러면 도대체 왕궁으로 어떻게 돌아왔느냐? 이 왕궁에서 프리아모스 왕은 죽은 파리스를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의식을 하는데 제사 의식에 경기도 치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기에 쓸 소가 필요해서 이대산에서 소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근데 그 소가 파리스가 몹시 아끼던 소였습니다. 이 황소가. 이제 자기가 그 황소를 타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그 경기에 참가합니다. 근데 경기에 참가해가지고 다 이기는 거죠. 대부분의 다 그 프리아모스 왕의 왕자들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근데 데이포보스라고 왕자가 있는데 이 왕자한테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다가 아폴론 신전에 이제 피신을 합니다. 근데 아폴론 신전에는 딸 카산드라가 있습니다. 카산드라가 이 파리스 왕자를 보고는 자기 오빠라는 것을 알아채는 거죠. 그래서 오빠라고 얘기해가지고 프리아모스 왕이 아들로 받아들여서 그냥 키웁니다. 워낙 또 커놓고 보니까 아들이 또 잘생기고 또 장성해 놓으니까 또 탐이 났던 거죠. 옛날에 그 태몽 같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그런데 이 파리스 왕자에게는 물론 그런 태몽이 있었지만 그 이대산에서 자랄 때에 이 사귀었던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이노네라는 그 여자였는데 이 강의 신 딸이었습니다. 이 오이노네도 또 예언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헬레네를 찾아서 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말리죠. 만약에 거기 가면 큰 재앙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이노네가 파리스를 말리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고 훗날 부상을 당하게 되면은 나만 고칠 수 있으니까 나를 찾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보내줍니다. 두 번째는 남의 아내를 뺏어올 용기는 있었지만 능력은 없었던 비겁자였습니다.
자, 뭐 지난번에 제가 일리아스의 내용을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파리스는 활을 쏘는 능력은 뭐 조금 있었지만은 나머지 어떤 전사로서 그다지 출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헤라는 권력과 부를 주겠다. 또 아테나는 뭐 지혜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명성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여자를 선택했느냐. 그 당시에 이제 청동기 문명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트로이가 나름대로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 스파르타 정도는 뭐 아내가 뺏겠다고 해가지고 메넬라우스가 침범해와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파리스가 뭐 헥토르가 이제 형님으로 이제 다음 왕위를 차지할 거니까 자기는 왕위에는 관심이 없고 뭐 되지도 않을 거니까 그냥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에 푹 빠져서 사는 그런 생활을 또 즐기는 그런 부분도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뒷감당은 생각하지 않고 일을 저지른 그런 것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벌집을 쑤신 것에 대해서 이 파리스 왕자는 감당을 할 능력이 있었느냐?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쟁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일리아스에는 대단히 그 파리스가 뭐 유약하고 비겁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뭐 한 번 더 간단하게 돌이켜 보면은 메넬라우스하고 붙게 됐는데 처음에는 뭐 겁을 내 가지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이 헥토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꾸짖죠. 외모만 멀쩡하지 여자나 유혹하는 이 못난 자식아,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을 걸, 장가 들기 전에 죽었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거기에 움찔해가지고 한번 메넬라우스하고 붙었는데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투구의 그 말총 장식을 들고 질질질 끌려고 가는데 이 끈이 끊어져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그 아프로디테 여신이 안개로 감싸서 도피시킵니다. 그래서 전쟁이 계속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파리스가 전쟁에 나와서 제대로 싸우는 장면은 사실 이 장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화살을 쏘아서 누구를 뭐 상처를 입힌다 이런 정도는 있어도 제대로 싸우는 장면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전쟁에서 파리스는 별로 대단한 역할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에 비하면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죽이고 이제 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을 때 파리스는 결국 아킬레우스를 화살로 쏘아서 죽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그 호메로스 일리아스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이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의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군이 성문 앞에 침입해가지고 싸울 때에 파리스가 아킬레우스의 발 뒤꿈치를 맞춰서 쏘아 죽였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내용을 서술하면서 하나 더 보태는데요. 물론 이것은 파리스 본인의 그 활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폴론 신의 도움으로 정확하게 거기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을 맞추도록 했다. 운이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스파르타 왕비를 빼앗아 와서 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트로이 전쟁을 초래한 이 파리스가 결국 형 헥토르의 복수는 한 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나라를 망하게 한 이 사랑의 종말은 뭐냐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파리스의 최후죠. 이 파리스의 최후에 관해서도 역시 일리아스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다른 이야기책에 있는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필록테테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필록테테스도 트로이 전쟁에 참전한 사람인데 이 필록테테스가 이 헤라클레스의 화살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라클레스의 화살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 하면요. 헤라클레스가 죽어가면서 히드라의 맹독에 중독돼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소년 시절에 그걸 갖다가 도와줍니다. 헤라클레스의 죽음을 편안히 죽도록요. 장작에 그 불을 놓아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걸 도와준 대가로
헤라클레스가 자기의 활과 화살을 바로 필록테테스에게 줍니다. 이 필록테테스의 독화살, 히드라의 맹독이 있는 독화살, 필록테테스가 바로 그 헤라클레스의 활과 화살을 가지고 파리스를 쏩니다. 그래서 파리스가 이 필록테테스의 독화살을 맞고 부상을 입고 이제 그 오이노네, 첫째 부인이죠. 오이노네가 해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오이노네에게 찾아가서 이데산으로 찾아가서 자기 상처를 치료해 달라고 하는데 오이노네는 자기를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한 그 모멸감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실망을 해가지고 파리스는 트로이로 돌아와서 죽습니다. 오이노네는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해서 치료제를 가지고 와서 구하려고 했지만 이미 파리스는 죽고 난 뒤였습니다. 이렇게 파리스는 비극적으로 자기 생을 마감합니다. 자, 오이노네는 역시 파리스가 죽은 것을 보고는 목을 매 자살을 했고요. 뭐 다 죽는 거죠. 그렇다면 헬레네는 어찌 됐을까? 헬레네는 그 뒤에 파리스가 죽고 난 뒤에 그 와중에도 또 프리아모스 왕의 아들들인 이 데이포보스와 헬레노스가 서로 또 경쟁을 합니다. 근데 이 경쟁을 하는데 데이포보스에게 프리아모스 왕이 아내로 주죠. 근데 여기에 실망한 헬레노스는 카산드라와 함께 이 예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헬레노스는 모든 전쟁을 이제 중단하고 참전을 중단하고 자기도 이데산으로 들어가 버리죠. 트로이성 함락 후에 메넬라우스는 이 헬레네를 찾아서 헤매는데 데이포보스 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고는 거의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스로 돌아가서 죽이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죽이지 못합니다. 결국 헬레네는 나중에 메넬라우스가 죽고 난 뒤에 스파르타에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자기 친구한테 몸을 의탁했는데 그 친구의 남편은 트로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레네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래서 헬레네를 주변의 시녀들에게 목을 매 죽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파리스와 헬레네의 사랑은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절세 미모에 반한 것이지 이 사랑이라 보기 어려운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파리스가 헤라가 공약을 내건 그런 권력과 부, 또 아테나가 내건 지혜와 명예, 또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줬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중에서 선택을 했다면 역사는 달라졌겠죠. 호메로스가 고대 그리스의 최고의 서사시로 기록한 이 트로이 전쟁을 야기한 사람의 이 인물 댐댐이 치고는 너무도 나약한 인간, 자신이 감당 못할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헬레네도 일리아스에서 상당히 파리스에게 실망을 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가 파리스와 도망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듯한 그런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알고 봤더니 그다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별로 매력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면서 실망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파리스도 죽고 헥토르도 죽고 아킬레우스도 죽고 트로이도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런 겁니다. 파리스와 헬레네의 이 나라를 발칵 뒤집은 애정 행각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호메로스가 이런 서사시를 쓸 일도 없었을 겁니다.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이 무책임한 남녀의 야반 도주가 있었기에 이 걸출한 이런 대서사시를 남기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